김탐정 나 진중배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만났으면 합니다. 대표님 기억 잃으신 거 아니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내 딸 찾을 때까지는 비밀입니다. 오늘은 진중배가 모두를 속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중배가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심순애도 죽이러 오고 진상아도 죽이러 오고 잠깐 쓰러져 있는 동안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지만 이렇게 죽으면 절대 안 되죠. 우리의 친딸 피선주를 찾아야 하는걸요. 피선주가 김소우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고 상견례도 잡았지만 식장에는 친아버지 손잡고 들어가야겠죠? 정말 고맙게도 피선주와 김소우가 진건축을 지켜낸 사이. 진중배는 누워있는 동안 심순애와 동거남이 하는 이야기들을 모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죽이고 피수일도 죽이고 이번엔 지금 남편까지 죽이게. 왜 설이 언니도 차 사고로 죽였으니. 아주 사람 죽이는 게 전문이구만. 쓰러지기 전 심순애가 친딸을 바꿔치기 한 것은 알았지만 설마 했던 진중배의 조강지처인 설이의 차 사고까지 심순애의 짓이었을 줄이야. 진중배는 이제 더 이상 심순애와 조용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순애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해. 진중배는 그렇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척 심순애를 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쓰러진 건지 도통 기억이 나지를 않아. 당신은 알고 있어? 아니에요. 당신 지병이 있어서 그렇죠. 여보 기억 돌아왔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심순애는 속으로 신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중배 이 인간이 상하 유전자 검사를 했던 것도 까먹고 내 과거도 다 잊어버렸다니 이게 웬 떡이야. 상하가 진건축 팔아먹는 것도 실패했는데 잘 된 거야. 진중배에게는 당장 심순애를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 한 이불 덮고 살아온 심순애 이 여자가 살인마일 줄이야. 심지어 죽인 게 한두 명도 아니라니. 심순애는 분명 내 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텐데 내가 기억을 찾았다는 걸 알면 내 딸한테도 해코지를 할지도 몰라. 친딸을 찾을 때까지는 진중배는 모두를 속여야만 했습니다. 진중배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오직 진추아만이 진심으로 기뻐했는데요. 아빠 퇴원 축하드려요. 아빠 돌아가실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빠가 다행히 전 형부랑 피선주한테 위임장 써놓은 덕분에 언니랑 엄마가 아빠 회사 팔아넘기려는 거 막을 수 있었어요. 아빠 진짜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추아야, 내가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건 당분간 꼭 비밀로 해야만 한다. 사실 너한테 이복 언니가 따로 있어. 상아는 네 엄마가 바람을 펴서 낳은 아이가 아니야. 헐 그럼 어떻게 언니가 있어요? 아빠 설마 엄마랑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맞아. 네 엄마 만나기 전에 아빠한테는 부인이 있었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임신 막달에 네 엄마랑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애만 낳고 죽었는데 그 사고가 네 엄마 짓이었다는구나. 추아야 아빠 도와줄 수 있지? 이제 가족 중에 믿을 건 너 하나뿐이야. 네 이복 언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아야 되지 않겠니? 엄마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말도 안 돼. 엄마가 차라리 바람핀 게 낫지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그 언니랑 진상아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 맞아. 나한테 설이 언니가 낳은 딸이라면서 상아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이를 제 딸처럼 보살피는 모습에 재혼을 결심했고 추아 네가 태어났던 거지. 아빠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엄마 진짜 미쳤나 봐. 그럼 병실에 들락날락하던 그 파마머리 아저씨가 진상아 친아빠인 거예요? 추아 너도 다 알고 있었구나. 네 엄마가 이걸 알면 잃어버린 내 딸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네 엄마를 욕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게 사실이야.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놓아라. 네 언니 찾고 나면 네 엄마 감옥에 보내는 게 순리야.
진추아는 심순애와 진상아에게 다시 한번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친엄마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렇게나 무서운 인간이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아빠 너무 불쌍해. 평생 엄마랑 진상아한테 속아가지고 죽을 뻔하고 재산도 다 잃을 뻔했어. 내 언니는 대체 누구일까? 진상아같이 싸가지 없는 인간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진추아는 기꺼이 진중배가 딸을 찾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진중배가 김탐정을 만나는 사이 진상아와 심순애를 감시하는 것이 진추아의 역할이었죠. 진중배는 덕분에 김탐정을 만나 자신이 쓰러져 있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깨어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진건축도 대표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위임장을 써두신 덕분에 피선주 씨랑 김소우 씨가 잘 지켜냈고요. 그나저나 이렇게 기억을 잃은 척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딸 찾아야지요. 심순애 그 여자한테서 내 딸을 지켜야 합니다. 안 그래도 대표님 쓰러지신 사이에 제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심순애가 살던 그 옛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물었는데 그 동네에 친딸이 아닌 아이를 2명이나 키우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순애가 일하던 미용실의 원장인데 한마는 씨라고. 그 여자가 키우는 둘째 딸과 셋째 딸이 입양된 아이라고 예상 중입니다. 한마는 씨가 임신을 한 적도 전혀 없는데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고 하니 그 중에 둘째 딸이 진상아 씨랑 생일도 똑같고요. 한마는 씨라고 했습니까? 그 집 둘째 딸이라면 설마. 내 대표님 쓰러지셨을 때 살려준 은인 피선주 씨. 그 사람이 대표님 따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그 아이를 만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소. 진중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번졌죠. 한편 진중배가 친딸의 존재를 알게 된 사이 피선준의 집안은 한마디로 뒤집어졌습니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집안 곳곳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피선주와 김소우가 상견례를 위해 날을 잡았고 장소가 피선준의 집이었으니 두 집안의 만남이 얼마나 긴장된 상황이었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드디어 한마는이 집 나간 남편 필수일과 정말 수십 년 만에 조우하게 된 것이지요. 그 순간을 위해 한마는은 특별히 아끼던 원피스까지 꺼내 입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김소우 씨네 아버지라고? 피수희 씨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어째서 당신이 김소우 씨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야? 한마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한마는은 미지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들어온 피수희를 보고 혼절할 듯 놀라버렸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그리워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나타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날의 상견례는 결국 파토가 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마치 슬픈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이분한매라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피선주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충격이 가득했는데요. 피선주와 김소우는 이제야 진정한 해피엔딩을 보게 되려나 했는데 행복을 꿈꾸던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졌습니다. 한참 행복해하던 두 사람에게 찬물이 끼얹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두 사람의 꿈꾸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피가 섞인 남매지간이라면 두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한 사이였으니 말이에요. 서로의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상황. 그 어떤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비극적인 운명이었죠. 하지만 피선주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야겠죠? 누군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어 두 사람의 운명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피선주가 혹여나 친부모를 찾을까 두려웠던 심순애는 한마는 미용실 앞에다 갓난아기 피선주를 버리면서 겉사계의 가짜 쪽지를 동봉했습니다.
심순애의 계획은 치밀했었고 그 계획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십 년간 오해 속에 살아야 했죠. 여보, 이 아이 내가 밖에서 낳아온 내 딸이야. 부디 잘 키워주길 바랄게. 심순애가 피수일이 밖에서 낳아온 사생아인 척 글씨체까지 흉내내가며 남겨놓은 쪽지 한 장이 피선주의 출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되었죠. 그 누렇게 변한 쪽지 한 장이 이제 모든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쪽지 내가 남긴 게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글씨체가 달라요. 피수일의 단호한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생이별을 할 뻔한 피선주와 김소우 두 사람은 눈물바람을 쏟으며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피선주의 친부가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사기극까지 벌이며 피선주를 한마는의 집 앞에 버려두었던 것일까 의문이 일었는데요.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죠. 그때 피선주의 집 앞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늦은 시간 초인종 소리에 피선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피선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피선주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자리를 마련해도 되겠습니까? 진중배의 진지한 표정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랑요? 한마느는 피수일을 만난 충격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진중배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거니 할 수밖에 없었죠. 한마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무거운 분위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피선주는 한마느에게 양해를 구하여 이 자리에 세 사람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거실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각기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진중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죠. 피선주 씨가 저를 살려주었는데 이제야 깨어나서 제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네요. 한마는 씨는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피선주 씨가 저까지 살려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진중배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피선주는 미소를 지었는데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감사 인사하시러 이 밤에 여기까지 오신 거세요? 정말 괜찮은데. 피선주의 겸손한 대답에 진중배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제가 하려던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한마는 씨도 알고 피선주 씨도 알고 계시겠지만 진상아, 그 아이 제 딸이 아닙니다. 진중배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표님도 알고 계셨군요. 네, 저는 제 딸을 심순애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순애 그 여자가 제 딸을 어디에 버렸는지도 모른 채 지금까지 속아왔지만 아는 탐정을 통해서 그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중배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어머, 정말요. 잘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한마는의 축하 인사는 진심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찾아뵌 이유도 그날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진중배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죠. 그 탐정이 알려준 사람이 바로 피선주 씨입니다. 진중배의 폭탄 선언에 한마는과 피선주는 할 말을 잃었는데요. 송구스럽게도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피선주 씨가 혹시 제 딸일 수도 있겠습니까? 진중배의 눈에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고 피선주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늦은 시간에 오신 걸 테지요. 한마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강한 여자였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내 선주는 제 딸이지만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닙니다. 안 그래도 선주 상견례를 하다 이 아이가 제 남편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집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 선주 친부모가 누구길래 나한테 오게 되었나 생각했는데 우리 선주가 진중배 대표님 딸일지도 모른다니. 한마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피선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출생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 그 진실이 가져올 변화를 피선주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도대체 누가 피선주의 친부모이길래 피선주가 한마는의 집 앞에 버려졌던 데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가족들 모두 궁금해하던 차에 이 미스터리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진중배가 자신이 피선주의 친부라며 나타난 것이었는데요. 그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피선주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 친딸이라니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미용실 앞에 버려졌대요. 피선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럼 대표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설마 진상안의 엄마 그 여자가 저를 버렸다는 말씀이세요? 피선주의 질문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는데요. 그래. 심순의 그 여자가 상아 그 아이를 내 딸로 만들기 위해 너를 그렇게 갓난아기를. 진중배는 쏟아져 나오는 눈물에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슬픔에 떨리고 있었고 오랜 세월 잃어버린 딸을 찾은 기쁨과 그동안의 후회가 뒤섞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륜이 끊긴지도 모른 채 남의 아이. 그것도 자신의 부인을 죽게 만든 여자의 아이를 친딸인 줄 알고 키웠다니. 이런 기막힌 사연이 어디 있을까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이제 보니 엄마랑 참 많이 닮았구나.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도 없겠어. 내가 그동안 널 왜 못 알아보았는지 몰라 선주야 미안하다. 진중배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피선주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심순의 그 여자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유전자 검사는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법적인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했는데요. 경찰 선생님들 저 여자 심순애에게 천벌을 내리세요. 저 여자는 피수희를 죽이려 해 한 가정을 박살내었고 심지어 임산부를 죽이고 그 딸을 가로챈 여자입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인두껍을 뒤집어 쓴 괴물 그 자체란 말입니다. 당신 기억 잃은 거 아니었어? 심순애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요. 진중배 내가 그동안 당신 옆에서 부인으로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속이고 경찰에 넘기려 해. 김소우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전해들은 미지에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내가 선주 씨를 돕고 싶어요. 이건 선주 씨 일이기도 하지만 제 남편 수일 씨, 그리고 한마는 씨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수일의 아내 미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소우의 친모 미지에는 아주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녀의 인맥과 영향력은 대단했고 심순의 당신은 죽어야만 감옥에서 나오게 될 거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미지의 무서운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문. 피고 심순애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고 심순애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는데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심순애는 현실적으로 법정 최고형이나 다름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서야 지난 삶을 돌아보았죠. 그녀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너무 늦게 찾아온 깨달음에 그녀 자신도 비통함을 느끼겠죠. 그때 진중배 씨가 미용실에 은인을 찾으러 들어왔던 그날, 그 은인은 내가 아니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구나. 심순애의 독백에는 뒤늦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녀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심순애는 법정을 나가기 전 증인석에 앉아있는 한마능과 피수일, 그리고 진중배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보았습니다. 그녀의 등이 구부러진 모습은 마치 수십 년간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진 듯 했는데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결국 정의의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아도 후련하게 평생 피선주를 질투해온 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의 기대감 속에 진상아가 피선주 앞에 섰습니다. 네가 너무 부러웠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두들 널 좋아했지. 그래서 네가 가진 거라면 뭐든지 빼앗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알겠네. 네 걸 빼앗는다고 네가 될 수는 없었던 건데. 진상아의 목소리에는 오랜 질투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선주 지금은 네가 다 가졌지만 능력으로 실력으로 입증할 거야. 내가 너보다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다는 걸, 내 노력으로 널 이길 수 있다는 걸. 진상아의 결연한 다짐에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 같았죠. 진상아의 열등감도 드디어 치료가 되었고 이제 피선주의 친아버지도 찾았으니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피선주와 김소우도 하루빨리 결혼 진행해야겠죠? 두 사람의 예쁘고 멋있게 배동으로 등장해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고 신부도 아버지 손잡고 입장해야죠. 진중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눈빛에는 딸의 결혼식을 기대하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절한 선주씨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아 정말 아쉬운데요.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밝고 건강하게 풀어냈다 싶어지네요. 하나하나 정든 주인공 모두들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켜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